복합 파라메타. 아까 진폭 두 가지, 피크 투 밸리, 그 다음에 산술 평균, 그 다음에 평균 간격, 길이 방향, 그 다음에 복합 파라메타. 복합 파라메타는 길이 방향하고 높이 방향을 합친 거예요. 이거는 기울기. 아까 우리 첫 시간에 곡선 요소의 국부 기울기 계산했던 거 기억하죠? 얘는 뭐냐 하면 제곱 평균 기울기다. 이거는 dx분의 dz. 즉 뭐냐면 요게 dx죠. 그 다음에 요 범위 내에서의 dz예요. 요걸 가지고 따지는 것이 제곱평균 기울기다. 근데 요렇게 보니까 감이 잘 안 오죠. 그리고 요것도 기준길이에요. 기준길이. 기준길이 내에서 이렇게 표현한 것은 나중에 평가 길이가 기준길이 여러 개면 그거 다 더해가지고 평균값 낸다.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고요. 이 기울기 R 델타 Q는 이런 개념이에요. 예를 들어서 이 노미널 랭스라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기준 길이죠. 기준 길이 내에서 이 거칠기 프로파일을 쭉 따라가면서 곡선을 쭉 연결해 보는 거예요. 그러면 요게 이제 기준 길이가 되고 요게 요 점선이 실제 길이가 되겠죠. 그래서 이것을 이 곡선을 쭉 펴보는 거예요. 쭉 피면은 요렇게 되겠죠. 왜냐하면 기준 길이는 직선이니까 요 기준 길이보다 실제 곡선이 길이가 더 길 테니까. 그래서 요 실제 곡선을 쭉 펴가지고 직선을 만들었을 때 요 기준 길이하고 이루는 요 경사, 요것을 델타 Q라고 한다.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. 자, 그러면 이제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물어볼게요. 자, R 델타 Q가 값이 클수록 표면 거칠기 값은 좋아진다, 나빠진다. R 델타 Q 값이 커져. 그럼 표면의 거칠기가 더 좋다는 뜻이에요? 더 나쁘다는 뜻이에요? 이렇게 보면 되죠. 똑같은 기준 길이야. 여기서부터 요 기준 길이. 그런데 하나는 거칠게 이렇게 생겼어. 그럼 얘는 여기가 기준 길이고 이 그래프를 쭉 따라간 길이를 쭉 펼치니까 이렇게 되겠죠. 이런 각도가 생기겠죠. 근데 어떤 표면은 거칠기가 이거보다 이렇게 더 커.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? 얘가 요것이 기준 길이가 되고 요것이 기준 길이가 되고 이 표면을 쭉 따라가니까 거칠기가 표면이 더 거칠게 되다 보니까 피크에서 밸리까지의 높이가 더 크다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이걸 쭉 따라가니까 곡선이
요걸 1번이라고 그러고 얘를 2번이라고 치면, 그러면 표면을 쭉 따라가는 곡선의 길이가 1번이 커요? 2번이 커요? 2번이 크죠? 2번이 크니까 이걸 직선을 쭉 펼치면 어떻게 돼요? 세타2가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. 세타1보다 세타2가 더 크죠. 그러면 결국 R 델타 Q 1번이라고 그러고 R 델타 Q 요거를 2번이라고 그러면은 R 델타 Q 값이 더 큰 것이 세타가 더 크다는 얘기죠. 그 얘기는 표면이 더 거칠다,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. 그래서 표면이 거칠수록 복합 파라미터는 값이 커진다,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까지 진폭 방향, 간격 방향, 그리고 복합 파라미터 이 개념을 설명을 했고요. 지금부터는 실체비 곡선에 관련 파라미터를 몇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. 실체비라는 거는 첫 시간에 용어 설명할 때 설명을 했고요. 실체비 곡선은 그 실체비를 이용해서 곡선을 만드는 거예요. 그것들은 직접 보면서 좀 얘기를 할게요. 자, 이거는 파라미터를 설명하기 전에 실제 측정 결과를 한번 그래프를, 측정 값을 뽑아서 그래프를 그려본 거예요. 지금 요거는 선반 가공이에요. 지금 여러분들 여기에 이렇게 가공 결이 보이나요? 여러분들 그 패드에서 보면은 결이 보일 거예요. 지금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공이 되어 있고, 그 다음에 이렇게 측정을 한 게 지금 요 그래프예요. 여기 보면 여기 뾰족뾰족하게 나와 있고, 요 간격, 요것들이 일정하게 반복이 되고 있죠. 그 형상이 일정하게 반복되는 것을 무슨 프로파일이라고 한다? 이거는 주기적 프로파일. 주기적 프로파일. 근데 이게 여기서 가공이 이 위에서 쭉 이루어진다고 보면은 닿는 면적이 일정하기 때문에 이 마모 곡선이, 실체비 곡선이 이런 식으로 변해요. 이런 식으로 변한다는 것은 마모가 일정하게 계속 발생한다는 뜻이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요건 밀린 가공인데, 여기도 요 페이스 커터로 가공한 가공 결이 요렇게 보일 거예요. 그리고 이쪽 방에 이렇게 측정을 한 거예요.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정하게 무늬가 반복되죠. 이것도 주기적. 그런데 선반 밀링, 절삭 가공을 한 걸 보니까 실체비 곡선이 이런 식으로 변해요. 그러니까 일정하게 마모가 꾸준히 일어난다는 얘기죠. 근데 요거는 연삭 가공이에요. 연삭 가공은 비주기적. 여기 일정하게 반복되지가 않아요. 프로파일이. 여기서 주목해서 볼 것은 실체비 곡선이 이렇게 S자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. 즉 마모가 진행되면서 일정하게 유지가 진행이 되는 게 아니고, 어느 한 부분, 요 부분은 요 위쪽에 톡톡 튀는 부분들이 만나는 점이에요. 여기서 급속하게 마모가 일어나고, 그 다음부터는 원만하게 마모가 일어난다는 얘기거든요. 그러니까 마모가 일정한 속도로
일어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구간선에서는 작은 값으로 일어난다 그런 뜻이에요. 이거는 래핑.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주기적. 지금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게 없죠. 얘도 마찬가지로 초기에 마모가 일어나고 그 뒤는 서서히 마모가 진행이 된다.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절삭가공에서는 실체비를 계산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절삭 여기서는 실체비를 따지지 않는다. 최소한 연삭, 래핑 이쪽으로 가야 실체비를 따진다.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제품의 그 표면을 봤을 때 이 동작되는 부분, 마모하고 관련된 부분은 전부 가공을 연삭 또는 래핑을 한 거죠. 절삭한 것만 가지고 표면이 마찰 운동이 일어나게 쓰는 부품은 없어요. 다시 말하면 마모가 일어나는 부분은 연삭 가공 또는 입자 가공을 실시를 하고 그 부분에서는 실체비를 따진다. 그때 실체비를 따지는 거다 그런 얘기죠. 실체비 곡선은 단면 곡선의 실체비, 이게 지금 단면 곡선의 실체비, 이걸 가지고 이 곡선을 표현을 한 거예요. 여기가 맨 윗부분에 처음 닿는 부분이라고 그랬죠. 여기 지금 이런 마모, 이런 플레이트가 요 중심선하고 평행인 이상적인 플레이트가 마모 운동을 하면서 밑으로 하강한다 그랬어요. 여기에 플레이트가 닿았을 때, 요때가 실체비가 0이 되는 거죠. 0. 왜냐하면 닿는 부분이 없으니까. 그런데 점점 밑으로 내려올수록 요 닿는 면적이 점점 늘어나다가 이 끝에 가면은 이 전체가 다 닿으니까 여기는 100%가 되는 거죠. 100%. 그래서 0에서 100%. 요 구간은 0에서 100% 요 구간은 RT 구간이에요. 피크 부분 맨 윗부분에 닿는 데를 0. 요 골 끝에 닿는 부분이 100. 요 사이를 이제 닿는 면적으로 쭉 더해 준 거예요. 자, 요 실체비 곡선 요거 어떤 개념을 가지는지 이해할 수 있겠죠? 그리고 실체비의 개념 요거 여러분 설명한 거를 다시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. 요게 거칠기 곡선인데 프로파일이죠. 거칠기 프로파일이에요. 근데 거기에 이런 플레이트가 마모가 된다 그러면은 여기 맨 처음 만나는 요 지점에서부터 C만큼 마모가 진행된 지점, 요 라인에서 요 거칠기 프로파일하고 접촉하는 요 면적, 요 면적을 다 더한 게 재료비, 길이라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요걸 가지고 계산을 하면 RMR C 곡선의 실체비 C레벨에서 평가 길이 대비 접촉한 그 부분의 길이를 다 더한 비율, 그거를 백분율로 나눈 것이 곡선의 실체비다 그런 뜻이죠. 그리고 이 실체비 곡선 관련된 거는 전부 요거는 평가 길이 내에서 계산을 한다.
그런 얘기예요. 그러면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. 똑같은 RMR C에서 요 C값이 똑같아요. 어떤 거는 실체비가 30%가 나왔고 1번, 2번은 35%가 나왔어요. 그럼 1번하고 2번하고 어느 것이 마모가 더 잘 안 되는 곡선인지 물어보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겠어요? 자, 여기서 RMRC 몇 퍼센트, 이 퍼센트가 무슨 의미인지는 이해할 수 있을까요? 실제 마모가 되려고 거칠기 프로파일에 접촉한 그 면적을 얘기하는 거예요. 길이. 접촉된 부분의 길이를 다 더한 거, 그거하고 평가 길이하고의 비율을 따진 거예요. 이때는 이 실체비 곡선이 값이 클수록 더 많은 부분을 접촉하고 있다. 그래서 마모가 더 덜 된다. 이제 그런 의미죠. 이거는 개념이 아주 간단해요. 접촉, 마모돼서 내려가는데 실제 표면하고 마모되는 부분하고 닿는 길이가 얼마나 되느냐, 그거 따진 거예요. 더 많은 부분이 닿아 있으면은 실체비가 프로스가 더 올라가는 거고, 적으면 더 내려가는 거다. 따라서 실체비 곡선의 퍼센트가 높은 것일수록 마모가 덜 된다.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죠. 그리고 곡선의 구간 높이 차, 이건 R 델타 C라고 그러는데요. 이거는 두 실체비 C 사이의 수직거리. 그러니까 이거는 R 델타 C라는 것은 RMR1, RMR2를 구했을 때 이 C가 달라지겠죠. 이 C의 높이가 달라지겠죠. 이렇게 구했을 때 두 C 레벨 사이의 높이 차, 요거를 수직거리라고 그러고요. 그 다음에 상대 실체비, 요건 뭐냐면 C를 구해요. C를 정해놓은 다음에 거기서 실체비를 구하고, C 재료에서 실체비를 구했어요. 그 다음에 수직거리 얼마만큼 더 밑으로 내려가지고 다시 C를 결정한 다음에 거기서 또 실체비를 구했어. 그래서 C1에서 구한 실체비하고 C0에서 구한 실체비, 이 실체비의 차이를 상대 실체비라고 한다.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지금 설명한 거 다 이해할 수 있겠죠? 그 다음에는 이제 증상 기능을 갖는 표면. 증상 기능 특성이라는 건 뭐냐면, 자, 내가 아까 입자 가공, 연마 가공이라고 그랬죠. 이 입자 가공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? 입자 가공의 목적은 치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가공하는 게 아니고, 이거는 표면을 매끄럽게 가공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그랬어요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연삭을 했을 때 이런 거칠기 곡선이 나왔다 그러면 요거는 연삭이에요, 연삭.
호닝이라는 가공을, 입자 가공을 예를 들어서 하면은 어떻게 돼요? 요 윗부분을 전부 가공을 하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요 윗부분이 없어져.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나와요. 아래쪽으로 내려간 거는 없앨 수가 없죠. 근데 위쪽으로 튀어 올라간 건 다 없애고 이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요. 그러다 보니까 중심선을 계산을 하면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얘가 실제 곡선보다 약간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요. 중심선이 이런 그 피크 밸리 그 사이에 계산되는 게 아니고 위에 거를 다 잘라내다 보니까 중심선이 밑으로 약간 내려온다는 얘기죠. 그래서 이런 그 증상 표면 특성을 갖는 이거를 그 표면을 평가를 할 때는 필터링을 2번을 해. 어떻게 하냐면 요런 첫 번째 원래 계산식대로 계산을 해요. 그러면은 실제로는 요 거칠 요 윗부분 사이에 요 중심선이 나와야 되는데 윗부분을 다 가공을 하다 보니까 중심선이 이렇게 약간 밑으로 내려와 버린다는 거죠. 그럼 어떻게 하냐면 요 중심선 밑부분에 있는 것들은 일단 다 잘라내. 그러면은 프로파일이 이렇게 생기겠죠. 밑부분에 있는 건 다 잘라냈으니까 이 상태에서 이제 프로파일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. 그 중심선을 이렇게 해서 중심선을 계산하면 이 프로파일에 맞는 이런 중심선이 계산이 되겠죠. 그리고 나서 이제 프로파일을 다시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고 난 다음에 아까 잘라냈던 거를 다시 갖다 붙이는 거죠. 이렇게 필터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. 자, 측상 조건, 측상 특성을 갖는 표면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인 표면하고 그 중심선을 계산하는 방법이 좀 달라진다. 한 번 더 계산한다. 라는 거 설명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계산을 하는 게 뭐냐면 요 RPK, RK, RVK 이런 걸 계산하는 거예요. 그것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계산하느냐 라는 거를 지금 이제 쭉 설명을 해 놓은 거고요. 요거를 보면은 지금 요 RK 요 RK라는 부분이 핵심 거칠기 깊이. 요거는 뭐냐면 실제 마모가 일어날 때 그 치수를 유지할 수 있는 그 범위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. 그리고 요 RPK 요건 뭐냐면 어떤 마모가 일어날 때 급속하게 얘는 급속하게 마모가 진전이 되는 부분이고 요 RK는 성능이라는 치수가 되겠죠. 유지하는 부분이다. 이렇게 보면 돼요. 그리고 요 RVK는 뭐냐면 요 골짜기 있는 부분이거든요. 요 부분은 오일을 머금고 있는 부분이다. 요렇게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. 자, 그러면 내가 이렇게 물어볼게요. 어떤 형상에서 RPK 값이 큰 형상이 좋은 형상이에요? 작은 형상이 좋은 형상이에요? 그 표면이
RPK 값이 크다는 것은 순간적으로 마모가 일어나서 치수 변화 값이 커진다는 얘기죠. 그러니까 이게 클수록 안 좋은 거죠. 그 다음에 RK 값. RK 값은 이 값이 큰 표면이 더 마모에 잘 견디는 표면일까요? RK 값이 작은 표면이 마모에 잘 견디는 표면일까요? RK 값이라는 건 뭐예요? 성능을 유지하는, 치수를 유지하는 부분이라고 그랬죠? 그러니까 이 부분도 RK가 크다는 것은, 그죠? 치수 마모가 더 많다는 얘기죠. 그러니까 RK도 값이 작은 게 좋겠죠. 그래야 마모가 진행되는 거에 따라서 치수 변화가 덜 일어나니까. 그런데 RVK 요거는 이제 성능에 따라서 이 재료의 기능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은데, 우리가 베어링이 있고 이 베어링 사이에 축이 조립돼서 회전을 할 때 축과 베어링 사이에 그 마찰 때문에 기름을 계속 공급을 하죠. 오일을. 근데 오일레스 베어링이라는 거 있어요. 오일레스 베어링은 뭐냐면 이 재료 자체에 오일을 이렇게 머금고 있는 거야. 그래서 따로 급유를 하지 않아도 윤활이 되는 거죠. 이런 오일레스 베어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RVK가 어느 정도 값이 있어줘야 오일을 머금고 있겠죠. 그래서 그런 오일레스 베어링에서의 측정이다 라고 한다면 RVK도 나중에 관리를 해줘야 될 것 같고요. 일반적인 마모에 관련된 거는 RK를 위주로 이제 관리를 한다, 그런 얘기예요. 그럼 여기서 MR1, MR2가 있는데, 만약에 RPK가 줄어들고 RK도 줄어든다라고 하면 MR1은 값이 더 줄어들 거고 MR2는 값이 좀 커지겠죠. 이건 이제 재료 B가 되니까. 그래서 이런 특성을 가진 파라메타, 요게 RPK, RK, RVK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요. 요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을 하는 그 과정을 설명하는 거니까 여러분 나중에 참고로 자료를 보시고요.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재료 확률 곡선, 요건데, 요거는 많이 쓰이는 게 아니고 또 설명하기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 현장에 가서 이런 걸 접할 경우에는 이제 자료를 좀 찾아보는 걸로 이렇게 하시고요. 자, 그래서 오늘 공부한 거는 파라메타라는 게 뭐냐, 파라메타가 왜 필요하냐, 그 다음에 진폭 파라메타에서 산과 골, 평균, 이 두 가지가 있었고, 간격 파라메타, 복합 파라메타, 그 다음에 실체비 곡선 관련 파라메타, 이 5가지를 공부를 했고, 표면의 특성에 따라서 이것에 맞는, 표면에 맞는 파라메타를 적용해야 그 표면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 라는 거 얘기했고, 실제 여러분들 현장에 가면 진폭 파라메타만 거의 쓸 거다. 왜냐? 전통적으로 RA, RZ, RT 이런 걸 썼기 때문에. 그렇지만 여러분들은
어떤 관심을 갖고 실제 내가 관리하는 부품이 그 진폭 파라미터만 가지고 특성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, 아니면 다른 것들을 적용해서 더 성능을 평가하는데 개선할 것인가,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갖고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파라미터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 거예요. 그래서 오늘 배운 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 회사에 가가지고 업무에 활용을 하고 또 자기가 맡고 있는 그 제품의 성능을 개선시키는 그런 기초를 마련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을 얘기하면서 오늘 수업 여기까지.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.